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고민들 많이 쌓여 있으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상담 참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에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전화를 주셔야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최대한 많은 분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전화를 주시는 동안에 저희가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시장이 흘러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조금 좋은 모습이었죠. 코스피가 막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0.16% 정도 이렇게 빠지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밀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1.36% 정도 이렇게 39%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많이 밀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주식이 약간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약간 쏠림 현상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2차전지에 물려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지금 약간 반등세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제가 봐도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였고 거기다가 에코프로가 자리를 좀 요즘 잘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을 홀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좀 우려스럽다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반도체가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습니다. 반도체가 끝나지 않으면 사실 다른 종목들의 힘이 조금 약해지거나 그렇게 세게 못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한때 장중에는 거의 뭐 10%에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6%대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에코프로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의외로 오늘 음봉으로 좀 빠져내려간 모습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의외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쪽에 뭐가 있나요? 24만 원 이상을 못 넘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여기 위에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쉽게 넘어가질 못하고 있는, 범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 위쪽으로 신고가를 한번 쓰고 난 다음부터 거의 지금 근 한 달째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SK하이닉스도 못 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삼성이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하면은 어쨌든 경쟁 요소가 생기는 거니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조금 잃은 거 아닌가라는 논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반도체가 주춤할 때 역시나 2차전지 쪽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2차전지 쪽이 반등이 나간다면 특히나 에코프로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15만 원대까지 회복을 한다면 뭐 포스코라든지 뭐 금량 뭐 이런 여러 가지 2차전지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반등 나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때 너무 유명했던 테마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반등은 한번 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증시에서 소위 말하는 설거지 단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뒤에 반등, N자 형태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2차전지 들고 계시는 분들은 탈출하시는데 좀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증시가 지금 사실 깨놓고 본다면 올라오긴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아슬아슬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에서부터 올라가는 흐름으로 살짝 바뀌어 있죠. 근데 이 올라가는 흐름이 잘 보시면 일정한 폭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폭이 있고 내려갈 때도 폭이 있다 보니까 이 보폭 안에서 위쪽 단계 거의 다 달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이제는 새로운 상승세로 조금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저기를 뚫으려면 이제 어마어마한 호재가 좀 있는 것이 좋겠죠. 그나마 요즘에 뭐 반도체 슈퍼 초호황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런 호재가 막 이렇게 먹히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낙관하다가 만약에 조정이 들어가게 된다면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서 내려가도 시장이 문제는 건 아니고 이상한 건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고 자연스러운 조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500까지 혹여나 밀린다고 하더라도 전혀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 전혀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저기까지 빠져내려갈 때 밀릴 종목을 과거에 2023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밀려 내려갔을 때 어떤 종목이 내려갔나요? 하면은 이때 지수 끌어올릴 때 우리가 돈에 쏠림 현상이 저 때도 있었죠. 뭐냐? 2차전지 쪽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말고 가는 게 없다. 2차전지와 로봇이 가고 다른 거 안 갔는데 그때 빠져내려갈 때 2차전지와 로봇이 전부 다 우후죽순 무너져 내렸죠. 대신에 다른 종목들은
뭐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조정세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반도체가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려스럽기도 하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게 안 빠지고 있어서 참 다행이긴 한데 우려감은 밀리게 되면 걔들이 밀리는데 그걸 또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리스크 있다는 걸 조금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른 종목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만 하더라도 음식료 업종들 굉장히 잘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 업종들의 특징은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가지를 못했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식음료 파트 이런 쪽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여전히 아직까지 뭐 밀려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테마인 만큼 화장품 관련주들도 밑에서부터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위쪽에 있는 종목들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략은 단순하겠죠. 위쪽에 있는 종목들을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위쪽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하면요. 사실 그거 이제 단타를 할 줄 알아야 들어가는 건데 제가 상담을 좀 진행해 보면 급등 나온 기업을 거기서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또는 모아가겠다라고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죠. 저는 그거 되게 이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는 게 아니라 저점에 있는 종목을 모아가야 되는 거고 고점에 있는 종목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종목이라면 그 주가가 빠졌을 때, 세일할 때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해결해야 돼요. 지금 우리 강연에도 제가 한 번씩 가보게 되면은 종목 개수가 적은 사람이 10개입니다. 많으면 30개, 40개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뭐 종목 장사라는 게 아니라 뭐 수집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모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종목은 많다고 해가지고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사실 증시에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한 종목 들고 있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한 종목을 들고 있는데 1년 동안 안 올라가다가 이 종목이 한 20, 30% 올라갔다고 예를 들어봤을 때요. 내가 종목을 40개 들고 있는데 1년 동안 가져간다고 동일하게 번다면 한 종목 들고 있는 사람은 그것만 올라가면 되지만 40개 들고 있는 사람 종목은 40개가 다 올라가야 한 종목하고 똑같은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40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다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자꾸 안 올라가는 종목들 때문에 내 계좌는 망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종목 많은 거 아무짝에도 도움 안 됩니다. 누가 종목 많이 사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종목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을 줄이기 위해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내 종목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 종목일지 아니면 더 사도 되는 종목일지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 어떨까. 현금 있다면 새로운 종목 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추가 매수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시장 지금 방향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막 예측하기도 힘들고 시장 따라가기도 힘드니까 개별 종목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면서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기술이요. 하나기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7,000원에 13%요. 얼마요? 57,000원에 13%. 57,000원에 13%. 13%. 그렇군요. 이거 최근에 좀 밀렸네요. 네, 그거 악재 나오기 전에 네. 타방송에서 추천하길래 샀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일주일인가? 뭐 일단 2차전지 조립 계약 해지가 있었네요. 그죠? 네. 그러고서도 또 안 좋은 그 악재가 있어요. 방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중국 업체와 맺은 2차전지 네. 조립 라인 계약이 상대방의 불이행에 따라서 파기가 됐다라고 하네요. 뭐 사실 뭐 네, 하나기술 네. 잘못한 건 아니고 이걸 추천한 사람도 깨놓고 본다면 이렇게 악재가 나올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 사람 잘못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뭐 하나기술이 지금 이 자리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뭐 물론 제가 항상 지적하는 내용은 방송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그 덜컥 사버리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뭐 추천을 하는 거는 자기 생각에 내가 보기에는 좋아서 추천하는 거고 어쨌든 그걸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해가지고 최종 매수까지 해야 되는 거는 시청자들이란 말이죠. 그죠? 내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알고 파악을 하고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 덜컥 사는 문제는 뭐 둘째 치고 사실 지금 이 자리는 저는 추천해 볼 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제가 봤을 때 저점이 뭐 없고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뭐 생각해도. 그냥 사볼만 했다 생각이 들고 회사도 지금 뭐 적자에서 흑자, 흑자에서 적자 왔다 갔다 하지만 요즘 2024년에 적자가 잘 안 나는 기업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진짜 네. 원자재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법인세도 많이 올라가고 이자도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비용이 여기저기로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실 지금 상장사의 한 40% 이상은 적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불황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현실하고 조금 이렇게 괴리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적자가 좀 나고 있다는 것은 크게 문제는 아니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얘가 올라갈 만한 테마를 갖고 있느냐인 건데 2차 전지 테마는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말씀 많이 드리고 오늘도 아까 뭐 시작하자부터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쪽이 반등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2차 전지 장비 업체로는 뭐 SDI라든가 LG전자 이런 데다가 뭐 이렇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나쁠 게 전혀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용만 봤을 때는 올라갈 만한 테마였고 뭐 안사리우는 딱히 없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계약 파기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이 좀 웃깁니다. 왜냐하면 계약 파기 좋은 내용 같나요? 안 좋은 내용 같나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들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 싶을까요? 팔고 싶을까요? 매도 물량도 안 매도 나오고. 물량이 나와야 돼요. 매도 물량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그 양이 맞나 정말 보니까 다른 거래량들에 비해서 뭐 일반적인 평소 거래량 비해서 좀 많지만 한때 주가가 올라갔던 때의 거래량을 생각해 보면 400만 주 이렇게 터지는 거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너무 없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약간 이거 속임수 같은데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개미 털기가 아닌가. 뭐 2차 전지 계약 파기 얘들이 2차 전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2차 전지 계약 파기가 엄청나게 큰 건이었거나 그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한 상황이면 제가 이해를 해줄 수 있다 이건데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딱히 엄청 폭등되어 있거나 주가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뭐 그게 엄청나게 반영된 것도 아니고 이 회사에 뭐 진짜 존망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처럼 계약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거 갖다가 이렇게 빠지는 건데 거래량도 없네.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속임수다. 그러니까 주가만 일부러 뺀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제 보통 우리가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잖아요. 얘한테 딱 어울리는 네. 말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더 살 이유는 아직은 없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바닥을 안 잡고 매일같이 조금 네. 조금씩 일주일마다 조금씩 밀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일주일 단위로 보게 되면은 음봉 2개 나오고 양봉 2개 나오고 음봉 4개 나오고 양봉 하나 나오면서 조금 더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점점 떨어지고 있어. 그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매수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샀는데 또 떨어질 거 뻔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안 빠진다 생각이 들 때 저는 추가 매수하는 게 낫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2차전지 지금 반등 나갈 포지션이기 때문에 얘도 반등 네. 나갈 때 같이 급등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35,000원대 또는 아래쪽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한 3만 원 정도에서 자리를 잡으면 비중을 지금 네. 사셨던 만큼 그냥 더 사버리는 게 낫다고 봐요. 저는. 아, 좀 그래서 더 떨어진 사신 다음에 다음에. 대신에 사실 때 바닥을 잡는 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좀 잘 안 된다, 모르겠다 하면 전화를 다시 주시는 게 맞고. 그래서 3만 원에서 3만 5천 사이쯤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적어도 최소한 네. 한 달 정도는 그 가격에서 머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그 가격에서 머물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전화 네.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조금 하는 게 좋으니까 현금 잘 확보해 놓고 계시다가 타이밍이 네.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별일 아닌 해프닝일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켜보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강스템 바이오텍이요. 강스템 바이오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아이고야. 매수가가 좀 높아요. 5,000원. 아니 뭐 5,000원을 떠나서 최근에 주가가 완전히 아니, 저 임상 실패 뭐 저기 알았습니다. 5,000원 매수가랑 비중이 얼마요? 15%요. 5,000원에 15%. 5,000원에 15%요. 네, 오래됐어요. 이거. 일단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제약 바이오는 뭐 아니면 도예요. 왜냐하면 강스템 바이오텍이라는 이 회사를 딱 가가지고 재무제표만 딱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인 거는 명백한 사실이었죠. 투자하셨을 초창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적자가 많이 나는 기업이에요. 근데 적자가 나는데 뭐 그냥 우리가 진짜 과자 사 먹는데 회식하는데 적자가 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회사인데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뭐 합니까? 라고 해서 위로 쭉 올라가 보니까 아,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구나. 줄기세포 배양액으로 갖다가 제품 만들어가지고 신약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신약을 갖다가 자꾸 승인받으려고 하고 있고 화장품 사업을 해서 아, 이 줄기세포 치료제로 갖다가 줄기세포가 화장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팔고 있는데 아직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거고 연구개발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직원들의 어쨌든 연구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인건비 나가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나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의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만들고 있는 약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진짜 매출이 나올 만한 어떤 구멍이 되어준다면 아주 좋은 내용이 되죠. 근데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들고 있는 약이 실패로 끝나버리게 되면 이거는 지금 완전히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약 바이오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뭐 아니면 도의 과정을요. 그냥 스스로 겪으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상이 성공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라는 것은요. 이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를 거고 그 다른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의견은 분분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데이터가 충분해야 되고 기준에 뭔가 이렇게 접촉이 잘 됐어야 될 거고 어쨌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그냥 자명한 사실, 원래 예견된 사실이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주가가 폭락이 나왔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약 바이오 투자하는 사람이 겪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대응 전략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어쨌든 만들고 있는 약이 조금 실패로 끝났다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실패는 아니겠지만 그죠? 그러면 다시 뭐 보완을 한다든지 다시 뭐 재임상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할 텐데 그때까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보니까 추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불확실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요. 시청자님이 타협을 잘 봤어야 돼요. 중간쯤에 뭐 3,500원이 되었든 3,000원이 되었든 나는 뭐 아니면 도 투자 안 할래.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매도를 좀 진행을 해야 되겠어 하고 사실 매도를 그냥 손절이라도 하는 게 좀 맞지 않았냐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대감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꽝일 때 패배감을 좀 느끼셔야죠. 왜냐하면 로또 샀는데 이번 주 꽝이면 그거 내 탓이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1등 될 거라고 기대하고 샀는데 꽝이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꽝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 돈은 날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응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추가 매수 안 되고요.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강스텐 바이오텍이 만들고 있는 지금 제가 뭐 뉴스를 좀 보려고 하는데 화면을 좀 돌려볼까요? 광고들이 좀 많아가지고 뉴스를 조금 보고 싶은데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거 화면 제 얼굴만 좀 이렇게 나오게 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강스텐 바이오텍이 임상하고 있는 게 지금 임상 결과가 부진하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부진하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퓨어스템 AD라고 하는 약이 임상 3사에서 뭐 1차 평가 지표 통계적 유의성 확보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이제 2차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주가 바닥 잡고 난 다음에 뒤에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타협 보시는 거 어떨까요?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결과가 너무 안 좋으면 이거는 지금 뭐 유상증자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자꾸 적자가 나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유보율도 많이 깎였네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가진 돈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재작년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돈이 고래도 한 250억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뭐 한 200억대로 좀 떨어진 것 같고 분기별로 보니까는 지금 거의 뭐 100억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없어요. 근데 이 회사 1년에 200억씩 적자가 나기 때문에 100억이면 내년이면 회사가 그냥 상폐예요. 부도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막으려고 한다면은 유상증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악재가 터져버리게 된다면은 주가는 여기서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청자님이 겪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제가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긁지 않은 복권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찢으세요 했다가 그게 1등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찢어라 말도 못 하겠고 그래도 또 가져가라 말하기에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투자는요. 그냥 파멸의 길입니다. 그냥 자멸의 길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1,000원대나 이런 데에서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 유상증자 이슈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유상증자 최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또 한다 이래버리면 주가가 뭐 1,500원 이하 1,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안 되는 거고요. 반등 나가면 그냥 3,000원대에서는 그냥 저는
타협 보고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손실이 이렇게 나는 것보다는 한 30~40% 손실로 마무리 짓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손절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반등 나올 때가 손절하신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에너지 많이 뺏기지 마시고 다른 종목들에 조금 에너지를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걸 잘 어루만지는 게 낫지 않을까. 추가 매수는 다른 쪽에 활용을 하세요. 이 종목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애물단지처럼 갖고 있다가 언젠간 반등 나와서 3,500원이든 4,000원까지 올라오면은 팔까요 하고 전화를 주시면 저는 아마 팔아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LG전자를 갖다가 지금 한 2년 반 정도 사모으고 있는데 매수가랑 비중이요? 9만 3,500원에 100%입니다. 100%라는 비중 때문에 전 좀 아쉽긴 한데요. 뭐 100% 투자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100% 투자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투자의 대가들도 100% 투자를 많이 하긴 해요. 근데 100% 투자한 사람이 상담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100%를 샀다라는 말은 어쨌든 내가 모든 걸 건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남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왜 받아요? 그러니까 상담 받는다는 것 자체는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고 확신이 있는데 상담을 건다는 건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100% 비중을 샀으면 그냥 들고 가시지 왜 상담을 할까? 이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근데 네. 작년에도 2분기 결산 끝나고 나서 7월 5일인가 6일부터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저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아직 안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예, 100%를 사셨다면은 그만큼 자신감이 많아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님이 뭔가 불안하고 잘 모르겠고 뭔가 어렵다면 100% 실으시면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해서 나쁘다가 아니라 전화하셔야지. 전화 방송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화 방송하고 있으니까 상담 많이 받으세요 하고 있는데 100% 사신 사람이 전화를 왜 하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상담받을 정도의 실력이고 뭔가 불안함이 있다면은 인정을 하자, 겸손해지자라는 거예요. 비중 100% 이거는 엄청나게 자만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5만 덩어리예요, 이게. 이해가 혹시 안 되세요, 아직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부터 시청자님이 배우셔야 앞으로 모든 투자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근데 지금 2분기 아니에요. 지금 비중 100%가 먼저기 때문에 비중부터 줄이세요. 이거 내일 그냥 당장 비중부터 줄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불안하시잖아요. 뭔가 잘 모르겠잖아요. 더 갈지 안 갈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게 확실하지 않은데다가 우리가 100% 왜 걸어놨어요?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확실하지 않지만 수익이 났으니까 챙기는 게 일단 제일 좋은 전략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님의 생각이 있으시거나 어떤 투자 전략이 있다면 저한테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하시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때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00% 비중은 묻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비중부터 줄이자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하고 대화가 조금 더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비중부터 줄여야 되는 게 옳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건 모르겠고 일단 2분기 알려줘서 이렇게 하면은 계속 저하고 논점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 대화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성격 많이 죽이고 있죠. 버럭 나올 뻔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기억하시면 돼요. 100% 사셨으면은 자기 본인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확신이 없어서 전화하셨다면은 내가 지금 잘못된 비중이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먼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릴 거예요. LG전자는 제가 상담 많이 드렸습니다. 상담을 많이 드리면서 이거는 지금 가전제품 쪽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전장제품 쪽으로 돈이 벌리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 전장 사업 쪽에서 지금 계속 우뚝 서 있고 거기다가 테슬라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2차전지 관련주 올라가면서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LG전자는 가전제품 쪽이라든가 이런 가전에서 많이 벗어나서 전장 부분이 지금 약간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거래량도 실려 있는 모습이고 뭐 과거 2분기랑 비교하신다고 했는데 저 땐 거래량이 없고 지금 거래량이 있죠. 그래서 힘 자체가 관심도가 완전 다르다라는 거고 애플카가 뛰어 올라왔던 2021년도에도 올라갈 때 자동차랑 엮였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가져갈 의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상향 초입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약간 조정 들어가고 올라갔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100%로 간다면은 굳이 다 들고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게 11만 원대. 당장 내일이면 좋겠네요. 내일 한 절반 정도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절반이 너무 아쉽다 생각이 든다면 3분의 1이라도 일단은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 한번 팔아내시고 그리고 12만 원이 지난 전고점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자리가 온다면 아무리 잘 올라갈 종목도 저런 데서는 한번 밀렸다가 한번 주춤거리고 다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숨을 고르고 가기 때문에 12만 원짜리가 이제 목표 매도가가 되어서 저기서도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죠. 그렇게 올라갈 때 이제 14만 원짜리가 거의 뭐 한 목표가 최고점이면 될 것 같고요. 힘에 따라서 거래량에 따라서 얘가 1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생각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아직 그런 움직임 안 나왔잖아요. 12만부터 뚫어야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3분의 1 내지 절반 줄이자. 그리고 나머지는 12만 한 5천 원대 노리면서 저기서 또 비중을 줄일지 말지 고민을 하고 뚫으면은 14만 원대까지 가져가는 게 좋고 뚫지 않으면은 저기서도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수익을 챙긴 다음에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떨어지면은 10만 원에 가깝게 비중을 늘려가시는데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회가 있죠. 강연회 일정을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와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오랜만에 부산을 갑니다. 부산에 있는 적십자회관 6층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부산 강연이 끝나고 토요일 끝나고 나면 일요일은 제가 천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부산 그리고 천안에서 11시 축구센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하반기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시장 다이나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전략을 짜셔야 되니까 오셔서 많이 듣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다고 하죠.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위아를 매수를 하셨고요. 57,500원에 비중 5%입니다. 얼마나 좋아 비중이 5%면. 근데 조금 적네요. 좀 더 사셔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비중인 것 같습니다. 비중은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많아지냐면은 처음부터 많을 필요는 없고요. 내려갈수록 많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다 보니까 비중 100% 들어가는 일은 사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려갈수록 무겁게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보자라는 거죠. 어쨌든 그 첫 시작 5% 괜찮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실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현금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 실으신 거면은 제가 뭐 이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한 5% 더 늘려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만약에 지금 충분히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가 4만 원 내지 4만 5천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하면서 할 돈을 보험처럼 그냥 냅둬놓고 그냥 이 종목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비중 10%까지 늘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현대위아도 실적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 기업이죠. 상당히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부품 이런 쪽으로 막 엮여 있는 데다가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테마가 뭐 무조건 좋다는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막 폭풍 성장할 거야. 이것도 아닙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갔기 때문에 이걸 시장이 결국 알아줄 것이다. 지금 너무 반도체에 눈이 돌아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만 보고 있지 자동차 쪽으로 눈이 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이야기도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고 하는 걸 보면 충분히 자동차 관련주 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품 관련주 중에서 현대위아 아주 탄탄하게 자리 잡혀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요. 전 여기서는 비중을 좀 더 늘려도 나중에 추가하면서 할 때 무거워진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이제 내려갔을 때 뭐 비중이 우리가 너무 많으면 내려갔을 때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아픈데 이거는 올라갔을 때 아쉬움이 더 클 것 같아요. 5%밖에 안 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 가격 그냥 어느 가격이든 좋습니다. 내일 그냥 당장 사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내일 비중을 5% 정도 더 사셔가지고 비중 10%로 맞춰놓으시고 4만 원짜리쯤 또는 그 이하 언저리에 자리 잡을 때 추가 매수할 현금만 확보하셔라. 만약 현금이 없다면 지금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니까 과유불급, 욕심은 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합니다.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올라갈 때는 한 8만 원 이상까지 봐도 될 것 같으니까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SFA입니다. SFA를 저점 손들 잡고 조금 더 내려가면 5% 정도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질문을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저점 손절을 잡고 조금 더 내려가면 5% 정도 추가 매수.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손절을 하고 더 내려가면 더 사겠다고요.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다면 아마 뭐 이 제일 전저점을 25,000원짜리 정도로 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자리를 내려가게 되면 저점에서 손절해버리고 비중을 좀 이렇게 비중을 줄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더 내려갔을 때 뭐 22,000원이든 뭐 21,000원이든 뭐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맞나요? 핑크님 혹시 댓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방송 댓글을 못 보고 있지만 뭐 텔레파시로 옵니다. 맞으면 아마 맞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리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내 계좌에 있는 주식을 조금 줄여가지고 현금으로 바꾸고 밸런스 조절하는 거죠. 현금으로 많이 바꿔놓은 상태에서 더 내려가면 다시 주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인데 자주 쓰는 방법이고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이 정말 많이 쓰는 작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가에서도 많이 쓰고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라서 제가 이 전략에 대해서는 손꼽을 게 없는 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굳이 FSA로 그렇게 하셔야 되나? SFA 이 기업으로 굳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적 잘 나오죠. 영업이익 좋죠. 근데 이 기업의 단점이 뭐냐면 반도체 관련주 거기다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도 엮여 있습니다. 정말 테마도 좋고 실적도 괜찮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좋은데 주가가 이번 반도체 시장이 막 올라갈 때 세게 못 가고 그냥 계속 빈둥빈둥거리는 걸 보여주죠. 그 말을 힘이 그렇게까지 지금 탄력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고 오랫동안 위에서 이렇게 놀았었는데 걔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실망이 크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기업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기업으로 그렇게 매매하신다면은 사실 재미의 요소로 이런 좋은 전략을 가지고 매매하기에는 좋은 종목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은 정말 훌륭한데 다른 종목으로 조금 이렇게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어떨까? 아까 봤던 뭐 현대위아 같은 종목 있잖아요. 그런 게 훨씬 낫지 않나라는 거고 지금 이제 올라갈 만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하신다면은 다른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다른 아주 좋은 기업들 많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잘 잡혀 있는 기업으로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바닥을 잡아가려고 할 것 같은데 굳이 그 잡아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이거 지금 그렇게까지 뭐 저점 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자리에서 안 깰 것 같고 지금 분위기에 반등하면 나가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갭을 한번 메우고 나면 단기 반등 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떴던 갭자리, 이 뭐 5월 달에 있었던 이 갭자리가 메워지고 난 다음에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 반등 나갈 때 한 28,000원대에서 29,000원대가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때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강세를 보여줘가지고 힘이 붙는다면 아마 3만 원까지도 슈팅 나올 수 있는데 단기로 수익 내버리고 이 전략을 다른 종목으로 투자하셔가지고 좀 중장기 전략으로 이게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을 좀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이 종목으로 하실 거면은 한 1년 정도 뒤에 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뒤면 바닥이 어느 정도 좀 잡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이 전략으로 하시면 저는 지금 핑크님은 앞으로 돈 벌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그냥 그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전략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알았죠? 어쨌든 잘 가져가시고 반등 나올 때 수익을 챙겨내시고 밑으로 밀린다면은 아까 말했던 갭짜리 이하로 전저점까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저점 무너지면은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JO이고요. JO를 아이스아메님께서 지금 27,550원에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바닥이 나온 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건 모르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건 모르죠 라고 하는 사람의 방송보다 그거 압니다 여기 바닥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방송의 매력을 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조회수도 그런 게 더 많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조회수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모르는 걸 안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방송을 해야죠. 뭐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워렌 버핏도 투자할 때 반토막도 나기도 하고 많이 물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월가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반토막 70%까지 금방 나왔는데 그럼 그분들은 바닥을 아는데도 그렇게 물리는 걸까요? 아니죠. 모르니까 물리는 거겠죠. 바닥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바닥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여기가 바닥이라고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제이오가 꼴보기 싫어서 손절한 사람이 생기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2만 원이 됐든 19,000원 됐든 꼴보기 싫어 나 팔래 하면서 파는 사람이 등장해버리면은 우리가 바닥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 그 몇몇 안 되는 손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밀려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바닥이라고 하는 정의를요 어떻게 내릴 수 있냐라는 거죠. 바닥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는 아직은 손절한 사람들이 없었고 오늘도 없었고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 2만 원짜리가 지난 흔적으로 봤을 때 바닥 부근인 것 같긴 하네요라는 추측은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추측이에요. 그럼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손절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더 내려갈 수 있게 생겼겠네요. 바닥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지금까지 흘러왔던 흐름을 보게 되면 제2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파란색 선을 보면은 저점이 지난번에는 17,500원까지 밀렸다 올라갔고 이번에는 18,200원쯤에서 반등이 나갔고 그리고 최근에는 한 9,000원, 2만 원쯤에서 반등이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외에 21,000원쯤에 반등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점점 반등 나가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조만간 반등이 나가줘야 이 흐름을 타고 가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여기서 밑으로 미끄러 내려져 간다면은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이걸 타고 가다가 내일부터는 아닌갑다라고 생각하고 손들하고 나가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럼 아니면 팔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전략이라고. 그 SFA 전략. 그죠? 저점 깰 때 손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그게 좋은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도 저점 자리를 21,000원 요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놓고 밀린다면은 21,000원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여유가 없다면 21,500원 정도일 것 같고요. 어차피 21,500원이 밀린다면은 그냥 정리를 하고 비중을 줄이시고 아래쪽에서 다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가 지지가 나온다면은 얘가 흘러갔던 방향대로 본다면은 26,000~27,000원까지는 반등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저기까지 올라올 때 탈출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 신규 상장주들은 기업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라고 했을 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전자재료, 2차 전지 다 엮여 있고 실적은 좋습니까? 좋은데요. 지금 접수해서 흑자가 나와서 너무 좋은데요. 그럼 지금 주가가 합리적인 주가입니까? 그건 모른다는 거죠. 시장 판단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규 상장주들은 제발 좀 3년 있다 사면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1년밖에 안 된 걸 사놨으니 사실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유예수 물량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저점이고 뭐고 나는 일단 수익 봤으니까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은 그 몇몇 안 되는 회방꾼들 때문에 지금 이 주식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물려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저점 자리를 잡아놓고 손절을 깔끔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21,500원 자리가 무너진다면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혹여나 등장한다면 회방꾼들이 등장한다면 손절한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으로부터 어디까지 빠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내려가겠죠. 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손절할 사람들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바닥 잡았나 보다 하고 추가 매수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아마 18,000원 내지 15,000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냥 추가 매수 하실 거면은 거기서 하면 되고 굳이 내가 거기까지 물리고 싶지 않은데요. 기회를 딴 데서 얻고 싶어요라고 한다면은 21,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시면 되고 단기 만등 때 26,000~27,000원쯤에서 바로 매도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2차 전지 지금 반등 나가고 있고 얘도 그쪽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반등 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튀어 오를 때 추가 매수 없이 그냥 탈출한다 생각하고 6,000~7,000원쯤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커스 HNS.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포커스 네. HNS. 네, 포커스 HNS고요. 예. 2,173원에 30%요. 2,173원에 예. 30%요? 예. 처음 싸고 이거 많이 떨어졌던 거 좀 네. 물을 타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네. 며칠 갑자기 올라오길래 이거를 어, 대응을 그래요? 어떻게? 예. 그래요. 일단 뭐 회사가 지금 일단 자리를 잘 잡았어요. 얘도 2021년 상장했네요. 그죠? 그래서 예. 저때 상장하고 이제 3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바닥을 슬 잡아간 것 같고요. 3년 동안 이렇게 시장이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아닌가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좋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왜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가 보자고요. 뭐 하는 회사인가. 저도 포커스 HNS라는 이 기업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오늘 방금 뭐 하는 기업인지 조금 보게 되었는데 보니까 나쁘지 않네요. 물리 보안 시스템, 보안용 카메라 제조, 보안용 저장 장치, 물리 보안 솔루션. 괜찮네. AI 확대에 따라서 뭐 지능형 머시기 해가지고 한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영상을 가지고 인식을 하는 기술들이 AI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AI 기반 지능형 CCTV로 전환하기
확산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는 수혜주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매출은 최근에 조금 이번 분기가 조금 안 좋지 매출 자체는 성장형이네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 재무도 건전한 편인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요. 대신에 상장할 때 보통 이렇게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장했을 때 주가가 비싸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빌빌거리는 케이스들이 조금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장주들 사지 마라고 하는 게 상장주들이 1년 안 됐을 때, 2년 안 됐을 때 사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 손해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아까 봤던 제2호 같은 게 그런 케이스고요. 시청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샀기 때문에 그래도 뭐 시간은 좀 걸렸지만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에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테마가 살아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갤럭시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갤럭시 뭐 Z 폴드라든가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또 AI 기술을 들어갈 거고 영상 인식, 영상 처리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올 거고 특히나 올 하반기에도 오픈 AI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영상 뭐 편집 기술을 갖고 있는 AI, 뭐 소라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런 쪽에 이제 이야기들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지금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높은 것도 아니고 낮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여기서 홀딩하고 가져가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이 연속적으로 평생 올라가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근데 그 매도 타이밍을 우리가 진짜 정말 그림처럼 예술처럼 이게 보니까 지금 2,651원까지 갈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 진짜 딱 거기 딱 찍고 내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못 맞추다 보니까 적당히 내가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부터 분할 매도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한 곳에서 그냥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적당이라는 건 솔직히 제가 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시청자님이 정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내 욕심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져가는 게 맞는데 저는 이게 일단 뭐 우리가 적당이라고 했을 때 보통 어느 타이밍을 잡으면 되느냐 보통 전고점이라고 부르는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이 2,350원 최근에 2월 달에 만들어졌던 자리가 2,3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우리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종목을 알고 있는 이 종목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2,350원까지 올라갔던 자리를 대충 다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오다 보면 2,350원에 지난번에 한번 맞고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기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 부근쯤 되면은 매도하는 게 좋다는 거죠. 지금 거의 접근하고 있으니까 만약 내일 또 올라온다면 이제 매도 한번 1차 매도하는 게 좋겠죠. 3분의 1 정도 매도를 저는 내일 만약에 2,300 이상까지 올라간다면은 3분의 1 정도만 매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를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제는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이제 매도 라인은 뭐 2,600원대부터 매도를 한다거나 2,700원부터 매도한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분할 매도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2,300원대 1차 매도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2,500원까지 올라가는가 안 가는가 보다가 올라가면은 저기서도 분할 매도 할지 말지 결정하시면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기서 안 간다. 2,300원에서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2,000원까지 다시 내려갈 텐데 그럼 3분의 1 팔았던 거 다시 또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수익 한번 받고 다시 비중은 그대로 또 갖고 가게 되는 거니까 나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2,300원 1차 매도가로 잡으시고 저기 넘어가게 되면 1차로 일단은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자. 그리고 팔았는데 내려가게 되면 2,000원대 다시 사도 되는 기업인 것 같다. 테마가 탄탄해서 다시 사도 되는 기업이니까 사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매도는 스스로 잘 결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리노공업. 리노 공업이고요. 5천원에, 네, 23만 5천 원에 20%예요. 떨어지는 칼날을 귀엽고 잡으셨네요. 예, 그래서 걱정돼서 이거 손절해 달란가 가지고 가도 될란가 나 그래서 전화 드렸거든요. 가지고 가도 되고 손절해도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주가는 계속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예. 리노공업이라는 이 회사도 나쁘진 않죠. 반도체 관련주로 엮여있기도 하고 실적도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가지고 가도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뭐 가져가도 되죠. 뭐 당장 단기 반등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부터 물린다 하더라도 한 10년, 20년 뒤엔 다시 또 반도체 올라오긴 하겠죠.
20년, 20년까지 아니더라도 사이클상으로만 3년, 4년 뒤에 다시 또 바닥을 잡고 올라오긴 하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가도 되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거는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 생각하는 기준과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시청자님의 자금 사정과 앞으로의 투자 목적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가져가라, 뭐 말아라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건 제가 모르다 보니까 주제 넘게 시청자님 자산 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가져가라 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건 손절하는 게 맞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예. 이걸 뭐 한다고 이런 데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셨기 때문에 후회하고 있을 때 빨리 파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투자를 앞으로 평생 하실 때 리노 공업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투자를 평생을 하시게 되면은 필요한 덕목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내가 잘못된 자리가 잡았고 잘못된 매수를 했다. 빨리 돌아서 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낼 때 많이 내는 게 주식의 기본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최고점 라인 때 와 있는 거잖아요. 얘는 잘못 빠지게 되면은 보통 이제 고점에서 만약에 고점이 된다면 고점 대비해서 50%에서 60% 빠져버리는데 그러면 10만 원까지 밀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리스크를 지금 염두에 놓고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밀릴 수도 있는 이 고점 자리에서 단기 반등을 챙기기 위해서 들어갔다? 너무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벼랑 끝에 1,000원 걸려 있다고 지금 거기에 1,000원 잡아볼 거라고 벼랑 끝에 같이 매달려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왜 그 1,000원 잡기 위해서 벼랑 끝에 매달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가 딴 데는 가는데 이건 안 가요 도대체. 갔으니까 안 갔겠죠. 한번 갔잖아요, 지난번에. 예, 예. 네, 그러니까 한번 갔으니까 이제 안 가겠죠. 에너지가 다 됐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예. 기본을 생각을 하세요. 이 기업이 좋고 안 좋고는요. 압니다. 좋다고 해 샀겠지요. 좋아 보여 샀을 거고 너희서 좋다 했던지 예, 예. 뭐 좋다는 이야기만 보고 샀겠죠. 그러니까 샀겠지. 안 좋다고 내가 어떻게 사요. 예. 그냥 좋다고 했으니까 샀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 기업이 좋다는데요라는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알아요, 저도. 좋은 거 압니다. 반도체 좋은 거 알고 딴 거 잘 가는 거 아는데 얘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예, 생각하면 바가지 알겠습니다.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깔끔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그냥 밑으로 밀려 내려갈 때 손들라인 잡아놓고 깔끔하게 그냥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단기 투자를 하시기에는 제가 보기에 차트를 보실 줄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차트 보실 줄 아는 분이 이런 데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차트를 못 보시는 것 같아서 21만 원짜리가 밀린다면 그냥 나중에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내 수익 아니다 생각하고 나가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깔끔하게 짧은 손들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장기 투자를 네. 굳이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이 다시 반등 나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 말고 반도체는 이제 거의 끝물 쪽이니까 고수들, 단타족들이 매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이 노는 데 들어가지 마시고 바닥에 와 있는데 올라갈 만한 그런 기업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오랜만에 부산 가죠. 부산에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십자 회관 6층 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은 제가 천안으로 갈 겁니다. 천안에 오전 11시에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안 축구센터 봉관동 3층 소세미나실로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같이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